민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민동이 간다 촬영을 나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멀리 나왔습니다. 뒤에 우리 강이 쫙 펼쳐져 있고 저기 위에는 누각이 아주 아름다운 누각이 보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밀양에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 우리 박용규 선배님을 뵈러 저희들이 민동이 간다 팀이 밀양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잔디밭에 앉아서 박용규 선배님이랑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카메라를 옆에 돌리시면 바로 우리 박용규 회장님께서 박용규 선배님께서 저기 앉아 계십니다. 예. 선배님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동무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네요. 최근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주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빨리 몸을 완쾌시켜서 자주 조만간에 빨리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아마 우리 민동 회원들이 선배님 딱 보이시면 박수를 아마 딱 일어서서 박수를 이렇게 안 쳤을 것 같습니다. 선배 여기 와, 저는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오신 지 몇 년 정도? 2010년에 왔으니까 예. 지금 이제 11년째 되는 11년째. 아, 이게 정건 오신 거죠, 학교를? 정근은 어디 중학교로? 밀양 중학교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밀양 여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중에.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조직 생활의 마무리를 하시고. 야, 선배님 찾아뵈면서 생각했던 건 되게 이제 죄송합니다. 선배님 되게 좀 편찮으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 우리 영기 선배님이 편찮으시다니. 그래서 아마 많은 동문들이 병문안도 가고 싶고 그렇지만 요즘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라도 가서 선배님 오랜만에 또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왔는데 건강하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놓이는데 요즘 좀 어떠신지. 작년 7월 말에 네. 이제 식도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네. 서울에 있는 셰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거기서도 검사를 한 결과 식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네. 이제 항암 치료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 네. 이것을 한 결과 의외로 경과가 좋아가지고 종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자 했는데 예. 경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종양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나는 완쾌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올 5월 달이죠. 예. 5월 달에 이제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머리로 전이가 됐다 그래요. 예. 머리가 5월에.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한 결과 또 그 흔적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또 뭐 괜찮아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8월 달에 예. 의사가 이제 보호자를 오라 하길래 보호자하고 이제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네. 내가 이제 지금 식도암 사기다. 예. 근데 자기들의 소견으로는 사기는 완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충 예상을 하기로 한 10개월 정도로 본다. 그래서 10개월을 넘길 확률이 한 50% 정도 되고 네. 못 넘길 확률이 50%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그 뒤로 이제 계속 병원은 다니고 검사를 하고 하지만 뭐 어찌까지 뭐 흔적은 나오는 것은 없고 뭐 그냥 지내고 있어야 하여튼. 근데 지금 8월 달이니까 올 10월 달이니까나 벌써 2달 지내고 네. 의사 말에 의하면 네. 이제 한 8개월 남은 예. 셈이지만은 예. 뭐 더 넘어갈 것도 같아요 보니까 내 기분은. 그러면 지금도 이제 서울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3주에 한 번씩 네.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이제
3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는데 항암 주사 2번 맞고 또 CT 검사를 한번 하고 네. 그렇게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병은 식도암을 식도암. 암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전이된 문제는 이제 지금 재료는 머리로 전이 한번 됐었고 됐는데 그건 지금은 이제 크게 이상은 없고 지금은 식도암과 관련된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그러니까 이제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목, 폐, 네. 식도, 예. 그다음에 위까지 예. 계속 이제 CT 촬영해가지고 예. 전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네. 그거를 현재로서는 다행스럽게 전이의 어떤 전이의 흔적은 안 보인다.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예. 의사 소견에 자기들의 이때까지 경험상 경험상 사기는 완치는 안 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건 의사 지 이야기고. 예. 근데 보통 그 정도 치료라는 건 되게 좀 무거운 혹은 뭐 이렇게 좀 센 치료라 그럽니까? 그런 치료 아닌가요? 근데 그게 좀 남들은 굉장히 항암 치료가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나는 뭐 조금 기력이 떨어지고 음식을 그 약 주사를 이제 맞을 맞으니까. 때만 네. 주사를 맞을 때만 기력이 좀 떨어지고 네. 그 음식을 조금 못 먹는 그런 거는 조금 있지만 네. 그거 지나고 나면 뭐 네. 천천히 먹어서 그렇고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렇게 큰 고통은 없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죠? 그러면 보통 이제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것하고 어. 또 개별적으로 이제 또 뭐 이렇게 치료 활동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다른 거는 뭐 운동 뭐 이렇게 뭐 식이요법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단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네네. 주로 음식은 이제 고단백 중심으로 네.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뜸 네. 뜸을 뜨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이 침대에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몸 무게도 빠졌고 근력이 약해지나 놓으니까 몸 움직이는데 힘드니까 예. 이제 요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고. 월요일 목요일은 뜸을 뜨고 화요일 금요일은 요가를 하고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확신 같은 게 계신 것 같은지 뭐 되게 좀 다행히 그래도 대피에 응. 되게 그래도 건강해 보였어서 마음은 좀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문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에서도 네. 지금 내 상태를 보고 상당히 놀라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응. 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네. 림프까지 전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크기를 줄여가지고 수술하자 했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되고 네. 또 림프로 전이가 됐다 했는데 그때까지 내 상식으로는 림프로 전이가 되면 온몸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림프까지도 흔적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것저것 먹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힘이 좀 없고 그래서 그렇지 네. 그렇게 썩 뭐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아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 요즘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암 같은 것도 이제 완치가 되어서 좀 힘든 과정이었지만 완치가 되어서 또 일어서시는 이런 분들도 종종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이 옛날부터 그 해직 교사를 고난에 익숙해서 견디는 힘이 더 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행입니다. 아, 그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런 생각도 좀 했고만은 어떤 생각이면 그 암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야 같이 살자. 네. 네가 낼로 치길라 하니까 내도 낼로 치길라 하나. 네. 이게 네가 낼로 치길라고 생각만 하면 네. 나도 낼로 치길 생각 별로 없다. 같이 살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쳐서 그랬는지 또 이제 희망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든지 항암 약물 치료를 할 때 링거를 꽂고 뭐 이래서 할 때에도 뭐 고난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는 노래가 민중가요니까
특히나 또 내 같은 경우 노래를 좋아하니까 늘 민중가요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제 입으로 부르지는 못하니까 머릿속으로만 이제 부르고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은 뭐 작용을 했는지 현재까지는 그래서 어떤 노래 주로 많이 생각하십니까? 산죽이라는 노래도 있고 산중요. 산죽 뭐 다른 말로 해직교사의 노래라는 예. 건데 예. 해직교사들이 예. 처음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해직이 돼가지고 예. 지리산 종주를 갔어요 겨울에. 예. 지리산 종주를 가가지고 그 눈이 콱 쌓여 있는 그 지리산을 이렇게 종주를 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종주를 마치고 나서 처음에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 옆에 동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종주도 가능하구나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인데 산중요. 산죽. 가사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리발 하얗게 성긴 초겨울 길섭해 포기할 수 없는 싸움 끝낼 수 없는 목숨 자유의 빛 완벽하게 푸른 깃발로 이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용기 선배 노래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노동자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노래들 그런 것들이 좀 참. 항상 삶에 이 활력을 주지. 네. 방금 말씀하셨을 때 고난의 과정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배님이 이제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동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문들의 어떤 그런 마음도 선배의 건강 또 선배의 어떤 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들 다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 선배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너무 저희들이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이야기가 방금 해직교사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배는 이제 저희들이 선배님을 처음 뵌 건 해직교사로서 선배님을 처음 뵌 거지, 그지? 어느 순간에 우리 용기 선배가 불현듯하게 있었어요, 우리 민동에.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오기 전에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경성대의 졸업 후에 만들어진 모든 조직의 초대 회장은 다 용기 선배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게 제일 처음에 민동에 오셨던 게 몇 년도 동문회 오셨어요? 95년도에 95년도 초대 민동 회장님이셨고 우리 진성일 여사 추모사업회가 96년도에 있는데 그럼 그것도 초대 회장이셨고 어디서 나타나신 겁니까?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91년에 해직이 되고 예. 정교조 사무실에 있다가 95년도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산하에 예. 경남연합이라고 있는데 네네네. 그 경남연합의 집행위원장을 맡았어요. 예. 91년도에는 해직이 됐고 예, 예. 95년도에 이제 경남연합 집행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맡고 있을 때 네. 신도선 동문이 예. 그 아마 연대 사업을 맡고 있으면서 동문회 연대 사업 담당했어요.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산에 회의를 왔다가 네. 이제 마창 청년 애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연합 사무실을 방문을 했고 예. 그 이제 연합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병화라는 예. 그 영화 친구가 예. 도선이 보고 야 너 선배다 인사해라 오. 이래가지고 네, 이제 네. 인사를 동문으로서 인사를 하게 되고 예. 신도선 동문이 지금 민주동문회가 준비되고 있다 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민동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았는데 예. 그 해
10월달이든가 그때 이제 조은호 동문하고 예. 김광호 동문하고 와가지고 좀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뭐, 나는 난데없이 그냥 학생운동 출신도 아니고. 근데 뭐 갑자기 민동 만드는데 나는 또 관여도 안 했고 이랬는데 난데없이 맡아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좀 맡기 힘들다 하니까 이제 뭐 또 이 한국 사회가 또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나이도 좀 많고 뭐 하다 보니까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래서 뭐 맡게 됐죠. 되게 좀 낯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처음에는 좀 낯설었죠. 예.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예. 뭐 다들 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예. 다들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니까 예. 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죠. 근데 81학번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학과 81학번으로 들어오셔서 군대 농구부. 농구 활동을 주로 하시고 운동권 맞으셨네 그때도. 운동권이었지. 운동권 하시고 몇 년도에 졸업하셨는데? 85년도에. 85년도에 바로 이제 사회 나가셔서 그때부터 바로 교직에 들어가셨습니다. 1년 쉬었다가 1년 쉬었다가 86년도에 한 1986년도부터 86년 3월부터 마산공고에 근무를 네. 했죠. 교직 생활이 시작됐는데 네. 과목은 뭐 윤리. 윤리 과목. 그렇구나. 정교조 결성이 89년도지 않습니까? 89년이지. 예. 그거 하고 2년 만에 바로 해직 되신 겁니까? 그렇지. 2년마다 91년에 해직됐으니까. 근데 이제 교직 생활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정교직 가입하신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 처음에 이제 그 발령을 받은 데가 마산공고 야간부였어요. 예. 야간부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사고를 많이 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들을 어떻게 좀 지도를 하면은 될까 하면서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혼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선배 교사라고 한 명한테 의논을 했는데 그 선배 교사의 답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간부 아들은 희망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사실은 교직을 포기할 생각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표를 쓰려고 하다가 이제 좀 괴짜 선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괴짜 선생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좀 한마디 하고 그냥 그만두자 이런 생각으로 그 괴짜 선생한테 뭐 그만둘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둘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괴짜 선생 말 니 편하려고는 하지 마라. 니 편하려고는. 이제 니는 도리어 이제 니가 그만두고 나면 니 후임이 올 건데 니 후임이 니 정도라도 고민을 하고 오는 그나마 다행일 건데 이 정도 고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네 후임으로 오면 너는 아들한테 도리어 죄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또 살짝 또 그 말에 또 핑계를 대고 또 그대로 이제 눌러 앉았죠. 눌러 앉아갖고 이제 이따가 88년도에 그때는 이제 정교조 전신이었던 전국교사협의회 갔는데 그 공고에 같이 근무했던 그 이문재라는 선생이 야 어디 한번 놀러 가자 해서 백구마당이라고 하는 그 풍물 단체 사무실인데 그게 놀러를 가자 해서 나는 갔는데 그 단체 사무실에 교사협의회가 같이 쓰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협의회 생들을 만나게 되고 교사협의회 쌤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저 그냥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 쌤들은 내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만 그냥 있었던,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많이 부끄럽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사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죠. 88년도에 교사협의회에 가입을 하다 보니 뭐 그 다음 해 89년도는 자연스럽게 정교조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정교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직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예. 남들 막 해직 될 때. 네네네. 그때 이제 해직의 위기가 다가왔었는데, 이게 또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탈퇴서를 써가지고 제출하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았었는데, 이제 워낙에 이 퇴직자들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당황을 했는지, 이제는 뭐 남이 쓰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탈퇴서만 제출되면 무조건 다 접수해가지고 탈퇴 처리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옆에 있는 선생이 내 책상 서랍을 따가지고 도장을 꺼내가 대리로 이제 탈퇴서를 제출을 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89년도에는 해직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탈퇴한 적이 없으니까 정기적 활동을 계속했고, 또 해직 교사들한테 또 뭔가 또 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 활동으로 91년에 이제 해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교조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좀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복직되기까지가 몇 년도? 복직이 언제 되셨죠, 정확히? 98년도 복직을 했으니까 7년 된. 그러니까는 89년 해직자가 아니랐고, 94년도에 89년 해직자들이 복직을 하는데, 89년 해직자가 아니랐고 또 이렇게 복직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98년도에. 그래서 이제 제외돼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정부와 싸워가지고 98년도에 복직을 하게 돼요. 7년 정도. 7년 해직돼요. 저는 영희 선배가 한 20년 해직 생활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오래 안 됐네. 그렇지. 그럼 그 뒤로도 어쨌든 정교조 합법화가 언제 된 거죠? 99년도에. 바로 그냥 합법화 됐네. 합법화되고 나서 또 정교조 활동, 그렇지. 지역에서 활동, 민주동물의 활동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활동하신 거네요. 정교조 활동은 주로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 정교조 지회장 같은 활동을 하신 겁니다. 또 지회장도 하고 92년도에 마산 지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직을 진해에서 했으니까 진해에서 99년도에 진해 지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밀양을 왔는데, 밀양에서 또 2012년도가 또 밀양 지회장을 하고, 이제 옮기는 지역 가지고 좀 경력이 좀 떼서 그랬는지 가는 데 가지고 지회장을 맡아라 해가지고. 의외로 직사를 많이 하셨네요. 거의 민동회장, 뭐 이렇게 뭐 진추사회장, 지회장 이게 다 직선으로 뽑히는 데 아닙니까? 그럼 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년도에 회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진추사도 96년도 회장을 하시고, 한 몇 년 정도 하셨지? 중간중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민동 회장은 5년 했나? 5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는 계속 이제 다른 농문들이 다 맡아왔었고, 진추사 회장은 조금 8호, 86으로 내려갔다가 또 이제 내인대로 또 넘어오고, 또 조금 내려왔다가 또 이제 올라가서 사실은 진추사 회장은 세 번을 하고 이제 이번에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이제 이번에 완전히 그만두게 됐죠. 지금 뭐 87학번 선배님 내려갔는데 한 3년 뒤에 다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진수사를 중심으로 해도 그렇고 민동 생활도 그렇고 되게 오래 하셨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학생운동 시절 때 좀 정파를 달리 하는, 이제 민동은 어쨌든
NL 출신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조직이고 PD 출신들이 좀 모여 있던 이제 경사련, 경성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경사련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됐던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지금 경성대 운동 10년사, 네. 경성대 운동 10년사를 학보사가 주최해가지고 네. 뭐 간단하게나마 이제 양쪽 그룹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네. 10년사를 조금 정리해냈던 그것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주사 행사할 때 화성종 우리 90년대 총학생회장 선배님도 참석해 주시고 요즘 이제 그렇게 많이 좀 연대가 되고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선배님이 또 노력하셨던 그런 결과물인 것 같네요. 또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 동문들을 많이 보실 거잖아요. 대학 동문들도 보실 거고 여러 단체 생활도 보실 사람들도 보실 거고 경성대 민동 좀 별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같은데. 상당히 많이 뵈려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 기억들을 좀 많이 빨리 잊어버리는데 예. 진성이 열사가 있어서 그랬는지 경성대 출신들은 빨리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같이 연대를 하게 되고 또 연대를 한 그 기억이 또다시 또 새로운 어떤 힘으로 추동이 되고 그래서 좀 더 길게 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또 주위에서 이제 듣는 이야기들도 아, 정말 경성대 민동이 지역에서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곳에서 큰 역할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또 동문들도 참 민동이 있기에 정말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들을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 뿌듯하고. 이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되게 선배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배님이 어떤 우리 민주동문회를 상징하는 혹은 우리 민주동문회의 어떤 정신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뭐 동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항상 선배님이 계셔서 이제 저희는 항상 든든했거든요. 든든했고 그 선배님이 또 이제 지난 한 20년 넘게 민주동문회 회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참 든든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아이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선배님 이제 종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지역으로 돌아오면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연대 활동들을 또 많이 하셨다는 그때 그렇죠. 해직됐을 때는 어떤 주 활동을 주로 하셨죠? 이 지역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제 여기 밀양에 와가지고는 밀양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765kV 송전탑 저지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하게 되죠. 너른마당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연대사 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지금은 이제 1차적인 그 저지 투쟁은 좀 정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법적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크게 뭐 몸이 움직이게 되는 어떤 거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또 유지되고 있는 세월호 투쟁. 세월호 투쟁은 이제 지금도 매달 선전전하고 명절 되면 이제 귀향 선전전 뭐 이렇게 하고 내일은 또 이제 지금 이제 10월 6일부터 하고 있는 세월호 희망버스. 그 버스가 이제 내일 밀양에 오니까 밀양에서 또 이제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간담회, 선전전 이런 어떤 활동하는 걸로 잡혀가 있죠. 쉬지 않고 활동하시네요. 그럼 요즘 그런 집회하고 이런 거 할 때도 다 참석하시고 하십니까 지금? 예전에는 다 참석했는데 요즘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 참석을 못하고 특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힘도 많이 떨어진 데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네. 자가격리를 집에서 좀 했지요. 자가격리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삶의 방식하고 좀 안 맞아서 그랬는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어떤 의문이 좀 들면서 아 이거는 내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제일 첫 번째 움직였던 게 그 대구 영남대병원 그 싸움할 때게 김진숙 지도위원이 대구까지 그 도보 행진을 할 때게 밀항을 거쳐갔는데 그 김진숙 지도도 사실은 암 환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김진숙 지도도 암 환자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나가서 마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갖고 이제 마중을 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다 참석하지는 못하고 덤적덤적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참,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이건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 하셨는데 선배님 생각하시는 어떤 삶의 방식, 박영규의 삶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암 진단 받고 특히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우리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시골을 좋아하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와 같은 생활이 안 좋느냐. 시골 공기 좋은 데 가서 뭐 산에 나는 약초라든지 이런 것도 좀 캐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이야 또 이렇게 고단백 음식은 공수를 해줄 수 있으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의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게 안 좋겠냐라고 권유를 했을 때 단호히 안 한다 하고 이제 거절을 했던 게 바로 그건데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숨만 끄뻑끄뻑 쉬면서 삶을 연장시켜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의 의미는 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뭐 슬픔이든 기쁨이든 좌절이든 희망이든 무엇이라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그 속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눈만 떴다가 감았다 눈 떴다 감았다 숨만 끄뻑끄뻑 쉬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이제 단호히 자연인이다의 삶을 거부했고 또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집에 막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선배님 보면 되게 이제 뭐 멈추지 않고 계속 어떤 활동, 어떤 연대 활동, 일들을 이제 벌려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힘은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이제 그게 비롯되는지 되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치지 않게 만드는 힘은 과연 뭔가, 뭐 이런 거죠. 그건 사실은 간단해요. 쪽팔리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내 선배들 내지는 내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너무나 쪽팔려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교사가 된 것도 초등학교 때 선생한테 너무나 심하게 당해가지고 내가 교사가 되어가지고 저러지는 말아야지. 내 어릴 때에 술 먹는 사람한테 워낙에 많이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나는 술을 먹더라도 저러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쪽팔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뭐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거기에 조금 이제 끼어들고 또 좁게 끼어드는 거는 이제 뭐 교사의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도 조금 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늘 후배들한테 이제 뭐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후배 교사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뭐 그냥 듣는 이야기가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할 때가 그 소리 들으면 그렇게 썩 싫지가 않더라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진짜 용기 선배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용기 선배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마음하고 똑같네요, 그죠? 근데 선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10개월 아까 이제 물론 뭐 지금은 더 충분히 다 이겨내실 거라 믿지만 10개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려오시면서 이제 쭉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삶이 나는 이제 어떻게 해 가야 되겠다 이 기간 동안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들었을 때 생각이라든지 어떠셨습니까? 나는 나고 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모르는 무언가의 절대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 가지고 거기에 뭐 목매달고 이러지는 싫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자 이 생각이니까 10개월 남았다. 뭐 10개월이나 남았네. 그럼 이제 아쉬운 게 있는가? 후회스러운 게 있는가? 돌아봤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아쉬운 것도 없고 크게 후회스러운 것도 없고 비교적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지금 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아쉬워서 울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또 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하고 아동바동 이렇게 매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참 너무나 태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의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환자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옆에서도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농민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살아오시면서 만초해 봤을 때 동문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이런 게 좀 있으신지.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삶 자체가 편하려고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나약해진다. 근데 끊임없이 이 사회, 특히나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위 이 사람들을 보다 나은 존재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은 편안함에서는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 주위는 더욱더 변화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좀 더 나은 사회, 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듦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노력해 줄 때 뒤에 따라오는 후배나 후손들이 욕은 안 하지 않겠는가. 조금 고단하더라도 그 길을 가자.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능하면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함께 뭔가를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자기 혼자서는 절대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사실 오늘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선배님 뵈러 오는데 저희들이 가서 선배 힘 많이 드려야 되겠다. 선배님 화이팅!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힘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참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이 나고 사실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뭐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이제 민둥이 간다를 하면 찾아뵙는 동문들에게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먹을 거를 주었잖아요. 용규 선배님은 이제 책도 많이 보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도서 상품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동 회원들이 이 선배님한테 가지는 너무 사랑합니다. 선배님한테 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도서 상품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용규 선배님 뵙고 이렇게 민동에 간다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선배님의 어떤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동 회원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선배님의 쾌유 그리고 3년 뒤에 선배님이 진수사회장을 다시 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님께서 이제 이쪽을 보시면서 우리 민동 회원들한테 간단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민동이 간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예. 지금 조금 힘들고 하지만 곧 극복을 하고요. 아마 조만간에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실천을 하면서 또 약간의 장기적인 계획도 조금은 세우기도 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몇 달 남도 안 한 놈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말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투병도 투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리발 하얗게 성긴 초겨울 길섭해 포기할 수 없는 싸움 끝낼 수 없는 목숨 자유의 빛 완벽하게 푸른 깃발로